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마음은 계속 불안할까? 가족도 챙기고 회사도 다니고 돈도 벌어야 하는데 왜 내 인생은 늘 부족한 느낌일까?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인생이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인간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돈 걱정은 더 현실적이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고민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부모님 걱정, 자녀 교육, 직장 내 위치, 노후 준비, 건강 문제, 인간관계 스트레스. 그런데 200년 전 이런 인간의 고통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마냥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것이다. 조금 차갑게 들리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정확하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명언과 철학을 바탕으로 30대부터 50대까지 현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생 조언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 기대를 줄이고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사람이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아서 힘들고,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돈이 생각처럼 모이지 않아서 힘들고, 가족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마음도 지쳐 있어서 힘듭니다. 특히 30대 이후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20대 때는 가능성이 무기였다면 30대 이후부터는 책임이 현실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고, 가정에서는 든든해야 하고, 사회에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나도 사실 힘든데. 나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가끔은 다 내려놓고 싶은데.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아주 냉정하게 봤습니다. 그는 무조건 긍정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쉽게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에 가깝습니다. 인생은 원래 쉽지 않다. 그러니 쓸데없는 기대를 줄여라. 그래야 덜 다친다. 냉정하지만 실용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식 현실 조언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생각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흔들린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갖지 못했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 때문에 힘듭니다. 좋은 직장이 없으면 직장 때문에 힘듭니다. 집이 없으면 집 때문에 힘듭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받고 싶어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막상 그것을 얻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는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좋은 차를 사도 몇 달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승진을 해도 잠깐 기쁘고 다시 업무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집을 사도 대출 걱정이 생깁니다. 돈을 벌어도 더 큰 돈을 버는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의 구조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곧 익숙해지고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이 우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나는 만족을 못하지? 라고 자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내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끝없는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욕망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30대, 40대, 50대가 되면 특히 이 능력이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좋은 직장, 많은 돈, 완벽한 가정, 완벽한 인간관계, 완벽한 건강, 완벽한 노후. 이걸 전부 다 완벽하게 가지려고 하면 인생은 계속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식 현실 조언은 이것입니다. 행복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라.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행복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것은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 줄이기, 무리한 소비 줄이기, 남과 비교하는 시간 줄이기, 내 체력을 갉아먹는 습관 줄이기,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쓰는 에너지 줄이기. 이것만 해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큰 이유 중 하나가 타인의 시선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남의 평가에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내가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 남들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특히 30대 이후에는 비교가 더 현실적이 됩니다. 누구는 아파트를 샀고, 누구는 승진했고, 누구는 사업에 성공했고, 누구는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같고, 누구는 좋은 차를 탑니다. 겉으로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람마다 고통은 다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은 대출이 있을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불면증이 있을 수 있고, 겉으로 화목해 보이는 가정도 말 못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비하인드 장면을 비교합니다. 그러니 내가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면 남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나의 이미지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내 인생은 불안정해집니다. 왜냐하면 남의 평가는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싫어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해도 깎아내리는 사람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오해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목표를 버려야 합니다. 이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설 현장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공종을 동시에 완벽하게 관리하려고 하면 현장은 무너집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안전, 품질, 공정, 원가. 핵심 관리 포인트를 잡아야 현장이 돌아갑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은 비효율적인 공정관리입니다. 내 인생의 핵심 이해관계자를 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 가족, 정말 믿을 수 있는 몇 사람, 내가 책임져야 할 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람에게 소홀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 나는 지금 내 기준에 맞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인생을 훨씬 단단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비유 중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추운 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얻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서 멀어지면 다시 춥습니다. 그래서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주 착각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모든 걸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알아줘야 하고, 친구니까 이해해야 하고, 오래 봤으니까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별로 안 친한 사람이 무심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가족이 무심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친한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합니다. 직장에서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이용하면 배신감이 큽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단순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필요하다. 이 말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관계에도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도로에서 차간 거리가 없으면 사고가 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차간 거리가 없으면 충돌이 납니다. 특히 30대 이후에는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계속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 내 이야기를 이용하는 사람,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인생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여러 사람을 만나며 경험을 넓히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대, 40대,
50대에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를 줄이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관계를 남겨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원가 관리처럼 봐야 합니다. 투입 대비 손실이 너무 큰 관계는 계속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한 외로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계속 누군가를 만나고 계속 휴대폰을 보고 계속 뉴스를 보고 계속 영상을 봅니다. 조용한 시간이 오면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단단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고, 혼자 산책할 수 있고, 혼자 생각할 수 있고,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중년 이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결국 많은 선택은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문제도,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가족 문제도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조언은 받을 수 있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면 내면이 빈 사람일수록 외부 자극에 더 매달립니다. 반대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힘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걷는 것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휴대폰 없이 커피 한 잔 마시기. 자기 전 5줄 일기 쓰기. 주말 아침에 혼자 산책하기.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적어보기. 책 한 페이지라도 읽기. 이런 시간이 쌓이면 내면의 중심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사람에게 덜 휘둘립니다. 외로움 때문에 아무 관계나 붙잡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충동적으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기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30대 이후의 진짜 실력은 이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힘. 이 힘이 있어야 사람과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움직이는 힘을 의지, 쉽게 말하면 끝없는 욕망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계속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평가, 더 편한 삶, 더 안정적인 미래. 문제는 욕망이 하나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욕망을 무조건 따라가면 인생은 끝없는 추격전이 됩니다. 물론 욕망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망이 있어야 노력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야 일합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야 책임을 집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하지만 욕망이 주인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끌고 갑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인정 욕구가 나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욕망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남들이 원하니까 나도 원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좋은 차가 정말 필요한가요?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가요? 무리한 소비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나요? 아니면 잠깐의 기분 전환인가요? 더 높은 자리가 정말 내 인생에 맞나요?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요?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30대, 40대, 50대의 인생 전략은 확장만이 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줄이는 것이 전략입니다. 쓸데없는 지출 줄이기, 불필요한 약속 줄이기, 남과 비교하는 시간 줄이기, 내 몸을 망치는 습관 줄이기,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정보 줄이기. 삶은 더 많이 채울 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좋아집니다. 마치 현장에서 불필요한 동선과 중복 작업을 줄이면 공정 효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도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면 훨씬 안정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는 사람이 가진 외적인 조건보다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30대 이후부터 점점 실감하게 됩니다. 20대에는 밤을 새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대 후반, 40대,
5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바로 티가 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강이 나쁘면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잠을 못 자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식 현실 조언은 분명합니다. 건강을 잃고 얻는 성공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몸을 담보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무리하게 일하고 잠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술로 풀고 운동은 뒤로 미룹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이 경고를 보냅니다. 혈압, 혈당, 허리, 목, 어깨, 위장, 불면, 만성피로. 이때부터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돈이 1순위였는데 어느 순간 건강이 1순위가 됩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대단한 운동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 20분 걷기, 밤늦게 과식하지 않기, 주 23회 가벼운 근력 운동, 수면 시간 확보하기, 술자리 줄이기, 정기검진 받기. 이런 기본이 인생의 기초공사입니다. 건설도 기초가 약하면 상부 구조물이 버티지 못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라는 기초가 약하면 돈, 관계, 일, 꿈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30대 이후에 자기 관리는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와 사색에 대해서도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무조건 많이 읽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책은 남의 생각을 빌리는 것이고 사색은 내 생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봅니다. 뉴스, 유튜브, 쇼츠, SNS, 커뮤니티, 카톡, 경제 전망, 부동산 정보, 주식 정보. 정보는 많은데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를 소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먹기만 하고 소화하지 않으면 몸이 아픈 것처럼 정보도 보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30대 이후에는 정보 소비보다 생각 정리가 중요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읽는 것보다 한 문장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쇼펜하우어의 말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고 있는가? 내가 줄여야 할 욕망은 무엇인가? 내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습관은 무엇인가?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쓰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철학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철학은 내 삶을 덜 흔들리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입니다. 인생을 과하게 기대하지 않게 만들고 사람에게 덜 휘둘리게 만들고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현실 조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생이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받아들이면 쓸데없는 자책이 줄어듭니다. 둘째, 타인의 평가와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순간 내 인생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셋째, 욕망을 줄이고 건강과 내면을 지키는 것. 결국 인생 후반부의 진짜 자산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평온입니다.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인생을 완전히 새로 시작하기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지혜가 더 중요해집니다. 관계를 덜어내고 욕심을 덜어내고 비교를 덜어내고 무리한 기대를 덜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사람 때문에 지치고 현실 때문에 답답하고 앞으로의 삶이 막막한 분들에게 작은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시선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인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조용하고 단단하고 평온해지길 바랍니다.